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엄청난 악재가 지금 떴죠? 그건 바로 내일 주식시장 안 연다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 시장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 방향성이 이제 갈리는 이 상황에서 과연 오늘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또 뚫고 갈 것이냐, 조정이 나올 때 이전처럼 큰 폭락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좀 차분하게 내려올 것이냐 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시장에 눈을 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이 시간 아시죠? 네, 우리 미국 시장 또 열린 시간인데 이 시간대 또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보시면 오늘 미국이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정돼 있는 날짜에 맞춰서 이제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 상승을 띄워버렸습니다. 2% 상승을 띄워버렸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폭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전에는 이런 움직임까지는 잘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폭락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아무튼 오늘도 좀 깊게 빠지고 있긴 해요. 이렇게 보니까 단봉이네요 또. 3% 많이 빠진 것 같았는데 빠지고 있고 지금 20달러 밑으로 깨냐 마느냐가 아마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 사이즈는 좋지가 않네요. 이제 내리 꽂을 것 같은 신저가를 또 만들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감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틀 연속 내려가네요. 그런데 나스닥은 상승. 네, 나스닥은 상승 기류를 또 보여주고 있고 참 이 시장이 현재 저조차도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긴 한데 저의 경험상 이러한 자리에서는 강력한 롱바디 음봉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근데 참 대단한 건 지금 한 영업일 2, 3, 4 지금 한 3일, 4일 정도까지도 그거를 안 내어주고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차트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의미인데 하지만 완벽하게 저항대를 돌파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방심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게 원칙이에요. 저항 부근에서는 뚫을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우리나라 증시로 한번 봐보죠. 우리나라. 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먼저 증시에 대한 이야기 짧게 해볼게요.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로 한 8, 90% 정도 밀린다라고 제가 전제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여기선 밀린다. 여기서는 모르기 힘들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 버리는 이런 시장이라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제 매매를 하면 그런 게 있어요. 확신이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오를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이제 얘도 강력한 저항 부근인데 나스닥이랑 똑같아요. 강한 저항 부근에서는 나와주는 그림이 있거든요. 강한 저항에서 나와주는 그림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베팅하면서 가는 건데 지금은 그런 나와줘야 될 그림이 어제는 나왔는데 그저께도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기적같이 또 꼬리를 물고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2%가 이렇게 오르고 있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꼬리도 2%고 또 오늘도 2%고 이게 잘 안 나오는 수치예요. 코스닥에서 정말 잘 안 나오는 수치인데 이게 또 2%가 상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또 이렇게 나오지? 분명히 어제 물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코스닥이 아실 거예요. 다 계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제 2.3% 밀렸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물린 수치는 한 4% 내외 정도가 됩니다. 4% 내외가 돼요. 마이너스 4% 내외 상투권 그리고 또 이제 기업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총선도 이제 시작이고 그 전 단계까지 마무리된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투자 심리가 분명히 꺾일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2%싹 갔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저도 오랫동안 봤지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직까지도 큰 폭 상승 막 뚫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자리에서 지켜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켜주는 것도 대단하지만 결국은 저항 자리에 아직은 도달이 돼 있다. 그 순리대로 가면은 조정이 없는 차트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제 관점이죠. 저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폭락을 생각을 하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그렇다입니다. 그러니까 제 견해는 그래요. 저는 여전히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빠져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제 신앙은 아니에요. 이제 뭐 그걸 믿고 무조건 하락할 거야, 이제 앞으로 하락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트상의 신호를 놓고 가장 확률 높은 자리에서 그 전제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시장이 밀릴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만약에 코스닥이 상상도 안 되는 그림이지만 여기서 바로 900을 이렇게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과정이 있어요. 중간에 테마도 갈아탈 것이고 또 중간중간에 뭐 악재가 있을 것이고 저기 위에 있는 이제 김정은 씨가 한 번씩 미사일 쏜다던가 아니면 또 다 한 번 더 이제 뭐 저기 일본하고 축창 들고 싸우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다던가 그때 주가 폭락했죠. 그런 악재들이 중간중간 우리 코스닥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뜬금없이 대외적인 악재들이. 그래서 단번에 가는 경우는 없어요.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언제나 조정이라는 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많은 이런 매물대들을 뚫고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는 이 추세 자체가 사실은 좀 오바죠. 오바예요. 이 추세를 뚫고 막 한 번에 막 간다 이거 아니고 과정은 있겠죠.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정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1년 이상은 900까지 가는 데는 적어도 1년 이상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증시가 2배가 1년 단기간 만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증시는 지금도 막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시장이잖아요. 만약 그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여기로 다이렉트 클라이 찍으면 여기서 인버스를 정말 크게 사야 돼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주식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전제는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계속 간다라는 건 좀 보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미 추세가 깨지고 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매물들을 이제 소화해야 될 것이며 근데 이건 또 달라요. 이제 코스피를 보면 만약에 경제가 정상화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거를 샀다라고 한다면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정말 그 관점으로 봤다면 또는 코스피 자체만을 놓고 봤다면 만약에 분석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코스피 자체만 놓고 봤을 때 1600포인트까지 내린 거는 진짜 오바야. 여기선 사야 돼. 라고 해서 이 코스피 차트만 놓고 보면 정말 좋아요. 저도 그건 동의를 해요. 코스피 차트만 놓고 보면.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일단 저는 크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은 아니에요. 코스피는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나스닥은 바닥을 찍으려면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이거는. 자, 뭐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격도, 또 하나는 고평가. 주당 가격 대비 고평가. 심리로만 오른, 투기성 매물로만 오른 시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고점에서 데드 신호가 나오면 그 위로 올라가기보다 큰 폭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나스닥 차트의 데이터를 보고 이 나스닥의 특성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개적인 이런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뭐 이렇게 동요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차트 상황을 놓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입니다. 차트에서 보여지는 그림들, 차트에서 보여지는 매물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깨지려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상승을 하게 되려면 어떤 그림이 일어나야 되냐. 먼저 나스닥 먼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센 상태라서 이거 역시도 다짜고짜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뭐 막 가는 주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정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밀리던가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밀린 다음에 어느 정도 밀린 다음에 7,500이 이제 반등해서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7,500에서 다시 한번 8,500 정도를 바로 가져야 돼요.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조정받고 올라가면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요. 단 이제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요거는 일반적으로 폭락이 와도, 경제 위기가 와도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차트예요. 여기까지는 여기 9천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9천까지는 아니고, 자, 한번 밀렸다가 한 8천 정도 찍고 조금 더 오를 수 있어요. 이런 그림까지는 나와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트가 가려면 9천 이상으로 차트가 안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여기까지 가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코스피로 비교하면, 이제 코스피도 같이 가겠죠. 나스닥이 저렇게 회복을 하면 제가 늘 말하는 2000포인트 위로 안착이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기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안착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막 살짝 어중간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 한 번 더 찌르고 내려오는 거예요. 2000으로 안착이. 그리고 더 이상 밀리지가 않는 거죠.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릴 수 있는데 수개월 내에 다시 올라와 줘야 돼요. 폭락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라와 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가능성을 두면은 우리 증시에 있는 기업들의 주당 가격이 이전에 경기가 좋았던 그 가격 안의 범위로 들어왔구나. 그럼 투자자들이 이 주식들을 사들이는 데 있어서 지금이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냥 뭐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에 어떤 뭐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오려면 2000포인트 위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차트가 망가진 상황에서 2000도 안 올라왔는데 간다 만다를 얘기하는 건 아직도 이른 얘기예요. 이른 얘기.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한 달밖에 안 됐다고요. 폭락 나온 지. 폭락 나오고 한 달이 아니라 2달, 3개월 뒤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당장 뭐 좀 여기서 잡고 올라가니까 올라타고 싶고, 그렇게 심리가 요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말고에 대한 어떤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보셨잖아요. 단기적인 이런 흐름은요, 지금 세력들이 너무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 당장 내일이나 내일 모레 여기에 대해선 예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격대나 매물대나 그리고 이제 이슈나 재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정받아야 되는 위치는 맞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가 올랐다라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재미로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 이제 올해란다 4월 들어오면서 날짜별로 어떤 종목이 이제 돌려먹기를 했는지. 자, 1일은 식품주가 떴었고요. 그 다음 2일은 이제 석유주였던 것 같아요. 그 3일에는 정치 테마주들이 주도했었고, 또 6일은 식품주, 그 7일에는 여기 이제 삼성전자 갭 띄우면서 반도체 주목받고 더불어서 반일 테마주도 올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 9일은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10일은 엔터주가 이제 은근슬쩍 떴었고, 13일에는 중국 관련주로 떴었어요. 그리고 14일에는 대북주가 떴었고, 오늘이죠. 대북주가 갑자기 뜨더라고요. 그 외에 바이오주들은 계속 떴었어요. 바이오주라든지 치료제, 뭐 이런 마스크, 이런 애들도 계속적으로 쳤어요. 이제 이거는 딱 눈에 띄는 어떤 테마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평상시에 정말 움직이지 않는 차트 중에 하나 애들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네, 그리고 코오롱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임상 그거 이제 거절나갔고 큰 폭으로 하락했던 종목이죠. 코오롱 친구들. 그리고 HLB도,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한진칼도 참 이게 오를 만한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올랐어요. 항공주인데 더불어 항공주는 오히려 더 악재잖아요.
예, 얘네가 지금 시점에서 올랐다라는 게 참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얘네 정말 이거 안 오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오르긴 이제 추세로는 오르지만 워낙 무겁고 시총이 크다 보니까 뭐 당일에 20% 찍고 막 상한가 찍고 그건 정말 힘든 주식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셀트리온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그 자산 순위 2위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 지금 한 보름 사이에 같이 움직였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이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이유나 어떤 타이틀로 오른 건 아니고 이제 코로나로 어떻게든 엮여서 이제 광기의 자금들이 들어와서 단발성 자금으로 찔러버렸다라는 거죠. 찔렀다. 그래서 이 시장을 받쳐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이 그러니까 코스닥이 유난히 많이 올라간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시장 상승, 그리고 그 외에 테마주, 얘네는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들어올릴 만한 애들은 아니기도 해요. 보통 애들은. 근데 얘네가 시장을 들어올리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들어올리니까 이제 옆에서 짝짝꿍 하면서 치고 왔던 애들이고, 그 외에 이제 틈새를 노리던 애들도 있었어요. 돼지열병 수소차.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우리 화장품주도 그렇고 중국 관련주, 돼지열병 수소차, 최근에 한 근 1년 동안에 있었던 테마주였던 거죠. 근 1년 안에 놀았던 애들이 지금 코로나를 빌미로 다 뛰어 올랐다. 대북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기 원유주도 마찬가지, 석유주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저기 이제 뭐였죠? 그 솔레이마니 이란 2인자 암살당했을 때 그때 큰 폭으로 또 올랐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돌림의 형식, 테마 이런 건 처음 봐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워낙에 특殊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워낙에 지금 해석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고, 이렇게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이야기하는 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변동성이 심한 장세고, 딱히 어떤 뭐랄까 시장에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른 돈들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봤을 때 이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 개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주도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백신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보면 1년 걸린다고 했고, 뭐 아무리 빨라도 뭐 1년 6개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서로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랄까 말장난이죠. 사실은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모르는 거죠, 아무도. 근데 어쨌든 보통 치료제는 한 3년 정도 걸린다는데 이거는 빨라야 3년인데 이거는 1년 안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조건이다 보니까 1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주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1년 동안 나온다는 기대감으로. 그죠? 그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또 하차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개발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가능성을 놓고 보면은. 그래서 주가가 계속 마냥 저 치료제 때문에 오른다라는 환상은 좀 어렵죠. 단기적으로 일단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가 주목받았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침체될 게 뻔합니다. 저런 주식들도 잠깐 지금 주목받으니까 테마라서 주목받았고 오르는 것뿐이에요.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항대인데, 정리하자면 저항대인데 안 밀리는 게 참 의아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가격선, 원래 회복해줘야 될 가격선에 도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기에는 이르다. 지금부터 아직 폭락한 지 한 달도 안 됐다라고 했죠.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뭐 계속 간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바라는 거고, 지금 올라온 거 종목들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산업군에 대한 기대보다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산업군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죽쓰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죽쓰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도체의 나라인데 반도체주가 반도체 대장격인 삼성전자가 가격을 이제 뭐랄까 좀 한 요 정도까지 52,000원 그 위로 52,000원 위로까지만 올라와 준 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보면 절반도 못 올라왔죠. 폭락하고 나서의 절반 수치도 못 올라온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계속 봐요. 그냥 다시 이야기하지만 폭락이 나오고 나서 변동성이 계속 심한 것 뿐이에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난티라는 종목이 이전의 움직임 자체가 하루에 뭐 10%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죠. 한 달 동안 10%또 떨어질 때 10%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볼게요. 이게 얘의 평균적인 변동성이에요. 이 시젠이라는 종목에. 근데 갑자기 상투권 진입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니까 변동성이 어때요? 뚝뚝 떨어지면서 하한가 떨어지나? 17%네. 17%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막 30% 떨어지고 한 며칠 만에 4일 만에 30%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갈 때 보세요. 한 4일 만에 50%가 올라가요. 그리고 더 올랐죠. 며칠 만에 100% 이상 올라버리고 또 지금도 4일 만에 40% 내려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요, 주목을 받고 변동성이 딱 이제 시동이 딱 걸리면 원래 변동성이 이렇게 심해져요. 이게 심해져요. 그래서 이 시장의 장세에 반등이 나오는 게 이런 변동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실 분들은 이해되실 것 같고 모르는 분들은 계속 몰라요. 지금 폭락이 전 고점 대비해서 35% 빠졌죠. 코스피라는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럼 35% 빠졌으니까 올라오는 데 있어서도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다. 여기서 한번 변동성 자극을 줬으니까. 시젠이라는 것도 우량주죠. 근데 우량주고 뭐 소형주고 상관없어요. 변동성이 한번 작용이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반등 세게 나오는 게. 그래서 이거 갖고 뭐 경기가 회복된다, 뭐 주가가 앞으로 더 간다, 뭐 2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주식에 대해서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금은 기술적인 그 반등 범위 안에 있다. 이거를 계속 얘기해도 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해 못하고 하고는 본인의 선택인데 이런 변동 장세를 이용해서 단타를 치는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막연하게 보유하거나 홀딩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변동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홀딩하고 싶으면은 악재가 해소가 돼야 돼요. 악재가 해소가 돼요. 그 악재는 무엇이냐? 이 나스닥에 대한 상승, 나스닥의 안정감 있게 돌아오는 실물 경제 위기라고 하잖아요. 실물 경제 안정화가 이루어져야만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설명이 좀 길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서 지금 장세를 이제 좀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는 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큰 폭으로 밀렸고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도 안 밀리는 게 신기하긴 하지만 차트만 놓고 보면 뭐 이게 가능해요. 차트만 놓고 보면, 차트 상으로만 보면은 뭐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쉽네요. 내일 시장 열려야 또 그죠, 스펙타클한 시장을 또 우리가 구경하는, 또 보는 재미가 있는데, 야, 이거 내일 투표하러 가야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투표 잘해서 우리 또 뭘까요? 그 투표 잘해갖고 또 역할을,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또 잘 수행해 보시죠. 내일 시장은 잠깐 잊으시고 우리 목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나스닥은 또 어떻게 움직여줄지. 갭을 띄웠는데 전 도저히 진짜 저게 좀 정말 신기해요. 저렇게 움직이는 게.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